낡은 오피스텔 복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더욱 스산하게 만든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여자 서연 손에는 구겨진 퇴거 명령서가 들려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모조리 날린 것도 모자라 당장 오늘 밤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상황. 그녀의 눈에서 허망한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또각또각 복도 끝에서부터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옥죄어 온다.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 이 건물의 주인이자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남자 도진이다. 명품 수트 위로 빗방울이 몇 개 묻어 있지만 그마저도 장식처럼 보일 만큼 그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고 차가운 외모를 가졌다. 도진이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구두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퇴거 명령서를 툭 쳤다. 아직도 안 나갔네? 짐 뺄 시간은 충분히 줬을 텐데. 자, 잠깐만요. 건물주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사정 아니고. 밀린 월세가 3개월치야.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내가 자선 사업가로 보여? 도진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그는 서연을 마치 귀찮은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으며 뭐든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서연의 외침에 도진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잡은 서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도진이 더 빨랐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거칠게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고 앞에는 도진의 뜨거운 숨결이 훅 끼쳐왔고 도진의 얼굴이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머스크 향과 남자의 채취가 서연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뭐든 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네. 돈은 꼭 갚을게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 푼돈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서연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도진의 시선이 서연의 눈에서 입술, 그리고 가느다란 목선을 타고 쇄골 아래로 노골적으로 훑고 지나갔다. 모멸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서연은 도진을 밀어낼 수 없었다. 지금 그를 밀어내면 정말로 끝이니까. 표정 풀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아직은. 도진이 잡고 있던 서연의 손목을 놓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벽에 턱하니 붙였다. 그것은 노예 계약서라고 적힌 급조된 문서였다. 오늘부터 내 전담 비서 겸 가사 도우미 겸 내 기분 맞춰주는 장난감. 네? 출퇴근? 없어. 넌 24시간 내 호출 대기야. 내가 부르면 욕실이든 침실이든 튀어들어와야 해. 토 달면 즉시 퇴거. 어때, 할래 말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도진은 그런 서연의 반응을 즐기듯 서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속삭였다. 대답해야지, 을? 그의 숨결이 귓속을 파고들자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공포인지 알 수 없는 흥분인지 모를 묘한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다. 눈을 질끈 감고 할게요. 계약.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도진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서연의 턱을 우악스럽게 잡아들어 올렸다. 잡아먹을 듯 강렬한 눈빛이 서연을 꿰뚫었고 그럼 신고식부터 해야지.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올라와. 샤워 싹 하고. 지금. 어?
왜? 뭐든 한다며. 내 몸 닦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5분 준다. 늦으면 계약 파기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뒤로하고 유유히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전 도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그리고 자신을 훑어내리던 그 뜨거운 시선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서연을 맞이했다. 자신의 눅눅한 지하 단칸 방과는 공기부터 다른 도진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마치 맹수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초식동물처럼 잔뜩 움츠러든 채 현관에 섰다. 왔어요. 문 열려 있어서 들어왔는데 대답은 없었다. 대신 집 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내디뎠다. 모던하다 못해 삭막할 정도로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꾸며진 인테리어. 벽에 걸린 기괴한 그림들조차 도진의 비틀린 성격을 닮아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욕실 쪽에서 뽀얀 수증기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숨을 헙하고 들이켰다. 욕실에서 걸어 나온 도진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허리에 수건 한 장만 간신히 두르고 있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동으로 다져진 선명한 복근 위로 물기가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지나치게 야성적이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도진은 거실 한복판에 굳어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씻고 오라니까 말은 잘 들어.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며 옷 좀 입으세요. 이게 무슨. 내 집이야. 내가 벗고 있든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지? 아, 혹시 부끄러워? 도진이 젖은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물냄새와 섞인 그의 짙은 남성 스킨 향이 훅 끼쳐오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뒤는 소파였고 서연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도망갈 곳 없는 서연을 가두듯 소파 등받이에 양팔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그의 젖은 가슴팍이 서연의 눈앞에 가득 찼다.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서연의 쇄골 위로 차갑게 떨어졌다. 부끄러운 척하지 마.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갑의 모든 사생활을 공유하고 관리한다. 그게 이런 뜻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움직여. 머리 말려줘. 도진이 소파 테이블 위에 던져져 있던 수건을 서연에게 툭 던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고 거부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판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도진의 머리에 수건을 덮었다. 서연이 까치발을 들고 도진의 머리를 털어주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가 닿을락 말락 한 거리에 삐딱하게 서서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듯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이 도진의 두피를 스칠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으며 손길이 엉망이네. 남자는 한 번도 안 만져봤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가까워서. 가까워? 이 정도가? 도진이 피식 웃더니 갑자기 서연의 허리를 한 팔로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연의 몸이 도진의 단단하고 젖은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도진의 뜨거운 체온과 근육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이 정도는 돼야 가까운 거지. 이러지 마세요. 왜?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싫은 건 아닌가 봐. 도진의 다른 한 손이 서연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위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서연의 입술에 고정되었으며 키스할 듯 가깝게 다가온 얼굴.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도진은 입을 맞추는 대신 서연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 오늘은 그냥 테스트야.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도진은 서연을 놔주고는 침실 쪽으로 돌아섰다. 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그가 뒤도 안 돌아보고 툭 던지듯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소파 말고 내 침대 옆 바닥에서. 내가 자다가 물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하니까. 네. 그리고 문 잠글 생각 마. 어차피 마스터키는 나한테 있으니까. 도진이 침실로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서연은 터질 듯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오늘 밤 과연 무사히 잠들 수 있을까? 닫힌 침실 문 너머, 이 펜트하우스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불편한 쪽잠을 자고 일어난 서연이 뻐근한 허리를 부여잡고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자신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는 도진의 얄미운 얼굴이었다. 야,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잘 거야? 내 집 바닥 비싼 대리석이야. 침 흘리면 변상해야 해. 도진의 깐족거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울컥하여 벌떡 일어났지만 곧바로 배고파. 밥 줘. 메뉴는 갓 구운 팬케이크랑 에스프레소 더블샷. 이라며 주문을 쏟아내는 그를 보며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면서 지가 무슨 왕자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고 궁시렁대며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달그락거렸고 도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킬킬거렸다. 서연이 일부러 팬케이크를 새카맣게 태워서 내놓자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이걸 먹으라고. 독살씨도 아니야? 라고 타박하면서 결국 서연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자기가 직접 잼을 발라 서연의 입에 쑤셔 넣는 기이한 갑질을 시전했다. 식사 후 도진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도진은 출근도 안 하는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서연에게 넥타이를 매달라고 턱짓했다. 나 넥타이 맬 줄 모르는데요. 라고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도진은 막무가내로 넥타이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허리를 숙였다. 서연이 낑낑대며 넥타이를 목에 감다가 실수로 너무 꽉 조이자 도진이 캑캑거리며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너 지금 나 암살하려고 들어왔냐? 이게 넥타이지 올감이야? 도진이 버럭 소리쳤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섞일 만큼 가까웠으며 서연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려 하자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 제대로 할 때까지 못 가. 다시 해. 라며 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에 매듭을 지어야 했고 도진은 그 모습을 즐기듯 서연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청소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도진은 소파에 누워 잡지를 보면서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지시를 내렸다. 저기 소파 밑에 먼지 있네. 더 깊숙이 넣어봐. 아니 왼쪽. 야, 눈 안 달려있어? 얄미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도진 때문에 서연의 스팀이 머리 끝까지 올랐다. 서연은 홧김에 청소기를 돌리며 도진의 발을 실수인 척 툭 치고 지나갔고 도진이 야, 너 일부러 그랬지?
라고 소리치자 서연은 천연덕스럽게 어머 죄송해요. 발이 너무 커서 먼지 뭉치인 줄 알았네요. 라고 받아쳤다. 약이 오른 도진이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자 서연도 질세라 먼지떨이개를 휘두르며 반격했고 펜트하우스 거실은 순식간에 초딩 싸움터로 변했다. 헉헉대며 거실을 뛰어다니던 두 사람은 결국 발이 꼬여 카펫 위로 함께 넘어졌고 서연의 위로 도진이 덮치듯 쓰러지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종일 시달린 서연이 녹초가 되어 쉬려는데 도진은 탁자 위에 있는 종을 딸랑하고 흔들었다. 목말라. 물. 1분 뒤 또 딸랑. 리모컨 컨트롤. 또 1분 뒤 딸랑. 어깨 주물러. 서연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악,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훈련받는 강아지예요? 서연이 참다 못해 빽 소리를 지르며 종을 뺏으려 달려들자 도진은 종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어허, 을이 어디서 갑한테 대들어? 뺏어봐, 뺏으면 퇴근시켜줄게. 라며 약을 올렸다. 서연이 까치발을 들고 도진의 팔에 매달려 낑낑거리자 도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을 벽 쪽으로 몰아붙였다. 순식간에 서연을 벽과 자신의 팔 사이에 가둔 도진은 장난기를 거두고 낮게 속삭였다. 근데 너 화낼 때 좀 귀여운 거 알아? 자꾸 괴롭히고 싶게.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도진의 시선이 서연의 입술에 머물렀다. 하루 종일 티격태격하던 앙숙 케미가 일순간 끈적한 텐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포장마차의 취중 진담. 종일 도진의 갑질에 시달려 파김치가 된 서연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리자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을. 일어나. 노예가 기운이 없으면 일 못 부려 먹으니까 밥 먹이러 가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도진은 서연이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왔고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려던 핸들을 꺾어 서연이 고집을 피운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다. 도진은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데 라며 질색하고 손수건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벅벅 닦아댔지만 서연은 신이 나서 꼼장어와 우동 그리고 소주를 시켰다. 도진은 툴툴거리며 서연을 째려봤고 서연이 아 진짜 맛있어요. 한 입만 먹어봐요. 라며 쌈을 싸서 입에 들이밀자 못 이기는 척 받아먹고는 뭐. 나쁘지는 않네. 산티나는 맛이 딱 내 취향이다. 라며 은근슬쩍 젓가락을 움직였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서연의 얼굴에 발그레하게 취기가 오르자 도진은 턱을 괴고 빤히 서연을 쳐다보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근데 너 어쩌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빈털터리가 돼서 내 집까지 굴러들어왔어? 서연이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피하며 술만 들이키자 도진은 탁자를 쾅 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어허, 묻는 말에 대답 안 해? 묵비권 행사하면 내일부터 월세 3배, 보증금 이자 50%로 올린다. 지금 당장 불어.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오늘 집문 안 열어줄 줄 알아. 도진의 막무가내 협박과 유치한 으름장에 서연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술기운에 기대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사기당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서연은 쓰디쓴 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가 소개한 대부업체 썼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랑 짜고 친 거였더라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돈이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서연의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도진 앞에서 울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건물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 이런 기분 모르시죠?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당장 내일 잘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처럼 흩어졌다. 도지는 평소처럼 멍청하니까 당하지라고 비아냥거릴 타이밍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애써 웃어 보이는 서연의 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찌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도지는 말없이 서연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속으로 어떤 새끼가 감히 내 의를 울려. 걸리기만 해봐.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라니까. 라며 알 수 없는 분노와 보호 본능을 느꼈다. 도지는 자신의 명품 재킷을 벗어 쌀쌀해진 밤 공기에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툭 걸쳐주며 무심한 척 말했다. 마셔.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 대신 내일부터는 밥값 해. 징징거리지 말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묵직하고 애틋하게 변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아오, 일기예보도 안 맞고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벗어 서연의 머리 위로 펼쳐들었다. 뛰어. 젖으면 차 시트 버리니까.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도지는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자신의 품 안쪽으로 끌어당겨 최대한 비를 맞지 않게 보호하며 주차된 차를 향해 달렸다. 좁은 우산 대신 재킷 하나를 나눠 쓰고 빗속을 뚫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밀착되었고 서연은 도진의 단단한 가슴팍과 젖은 셔츠에서 풍기는 짙은 남자의 향기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에게 몸을 기댔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서연을 거의 던져 넣다시피 태운 도진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젖은 머리를 거칠게 털며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금세 두 사람의 열기와 젖은 옷 냄새, 그리고 달큰한 알코올 향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 취기에 손이 둔해져 안전벨트를 못 찾고 허공에 손을 휘적거리자 도지는 손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혀를 차며 운전석에서 몸을 훅 숙여 조수석 쪽으로 넘어왔다. 벨트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도진의 얼굴이 서연의 가슴께를 스치듯 지나갔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좁은 차 안 빗소리가 고립감을 더해주는 묘한 정적 속에서 도진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붉게 상기된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풀린 눈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도진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우리 건물주님. 가까이서 보니까 속눈썹 되게 기네. 예쁘다. 라고 해실거렸고 도진은 예상치 못한 스킨십과 칭찬에 귀까지 빨개지며 너 이거 성희롱이야. 술 깨면 고소할 줄 알아. 라고 꽥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을 밀어내는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차가 출발하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안 서연은 술 기운이 오르는지 덥다며 옷깃을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아우 더워. 에어컨 좀 틀어봐요. 서연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풀려 하자 운전하던 도지는 기겁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급하게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야, 미쳤어? 어디서 옷을 벗어? 내 차가 모텔이야? 도진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서연은 막무가내로 도진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뜨거운 볼에 가져다 대며 비볐다. 건물주님 손 차가워서 좋다. 시원해. 더 해줘요.
서연이 도진의 손바닥에 입술을 부비고 혀끝으로 살짝 핥는 신용까지 하며 앙탈을 부리자 도진은 전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에 하마터면 빗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이건 명백한 고문이었다. 도진은 너 내일 기억 안 난다고 오리발 내밀면 진짜 죽는다. 라고 중얼거리며 솟구치는 본능을 억누르느라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신호 대기 중 도진이 참다 못해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서연은 어느새 도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우리 키스 안 해요? 분위기 딱인데. 서연이 배시시 웃으며 도진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를 자신 쪽으로 훅 끌어당겼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도진의 상체가 조수석 쪽으로 기울어졌고 두 사람의 입술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졌다. 도진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도진이 그녀의 뒷목을 감싸쥐며 거칠게 입을 맞추려 다가가는 결정적인 순간 서연의 표정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다. 우읍, 토할 것 같아. 서연이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획 돌려 창문 쪽으로 몸을 숙였고 산통이 다 깨진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차를 갓길에 세웠다. 야, 안 돼. 내 차 시트 가죽이라고. 참아. 삼켜. 낭만과 욕망이 가득했던 차 안은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리려던 서연이 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아까 빗속에서 도진을 따라 급하게 뛰다가 삐끗했던 발목이 긴장이 풀리자마자 퉁퉁 부어올라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도진은 가지가지한다 진짜. 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혀를 찼지만 이내 한숨을 푹 쉬더니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다가와 한 팔로는 그녀의 등 뒤를 다른 한 팔로는 무릎 뒤를 받쳐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일명 공주님 안기 자세로 도진의 품에 쏙 안기게 된 서연은 술기운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라 도진의 목을 꼭 끌어안고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진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서연의 귀에 그대로 전해졌고 도진 역시 젖은 옷 위로 느껴지는 서연의 체온과 살레음에 목이 타는 듯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도진은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그녀의 발목에 대주며 투덜거렸다. 가만히 있어. 붓기 빠질 때까지 움직이면 월세 2배야. 하지만 서연은 술에 취해 간지럽다며 도진의 가슴을 발로 툭툭 차고 호해주세요. 건물주님 아프단 말이에요. 라며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애교 섞인 주사를 부렸다. 도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비에 젖고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서연의 꼴을 보니 이대로 침대에 눕힐 수가 없었다. 너 냄새나서 안 되겠다. 씻고 와. 내가 씻겨줄 순 없잖아. 도진의 말에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한 발짝도 못 떼고 다시 휘청거렸다. 결국 도진은 아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그녀를 부축해 욕실로 향했다. 넓은 욕조와 샤워 부스가 있는 펜트하우스의 욕실은 호텔보다 화려했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그저 미끄럽고 위험한 전쟁터일 뿐이었다. 욕실에 들어선 서연은 몽롱한 정신으로 샤워기를 틀려다 조절 레버를 잘못 건드렸고 천장에 달려있던 해바라기 샤워기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야! 도진이 급하게 서연을 감싸 안으며 물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버린 뒤였다. 얇은 블라우스가 물에 젖어 서연의 몸에 투명하게 달라붙었고
도진의 흰 셔츠 역시 근육질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벼락을 맞고 정신이 좀 든 서연이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해요. 라고 웅얼거렸지만 도진은 화를 내는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좁은 샤워 부스 안 쏟아지는 물소리와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두 사람은 서 있었고 도진은 젖어서 속이 비치는 서연의 옷차림에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렸지만 붉어진 귀 끝은 숨길 수가 없었다. 너 혼자 씻을 수 있어? 도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잠겨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요. 라고 울상을 짓자 도진은 결심한 듯 욕조에 물을 받으며 돌아섰다. 뒤돌아 있어. 옷 벗겨줄 테니까. 그 말에 욕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도진의 떨리는 손길이 서연의 블라우스 뒷지퍼에 닿았고 찌잉 마이너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물소리보다 더 크게 두 사람의 고막을 때렸다. 서연의 하얀 등이 서서히 드러나자 도진은 숨을 헛들이켰고 서연 역시 부끄러움에 눈을 질끈 감았다. 닿을 듯 말 듯 한 손길로 옷을 벗겨주는 도진의 손끝이 뜨거웠고 이성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이것이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의 시작인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욕실을 가득 메웠다. 젖은 옷을 벗겨내고 겨우 서연을 씻긴 도진은 자신의 헐렁한 와이셔츠 하나만을 그녀에게 입혀 욕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서연의 속옷까지 몽땅 젖어버린 탓에 그녀는 도진의 셔츠 한 장만 걸친 하의 실종 패션이 되었고 헐렁한 셔츠 자락 아래로 매끈하게 뻗은 하얀 다리가 걸을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도진은 서연을 안아들어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셔츠 단추 사이로 보이는 서연의 쇄골과 뽀얀 허벅지로 쏠렸다. 도진은 애써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며 아오. 진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라고 투덜거렸지만 이미 그의 목을 대는 크게 일렁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떨어져 셔츠가 몸에 감기자 서연의 볼륨감 있는 몸매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도진은 마른 세수를 하며 터질 것 같은 열기를 식혀야 했다. 도진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서연의 부어오른 발목에 파스를 뿌리고 조물조물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서연의 종아리와 발목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자 서연은 술기운과 간지러움에 몸을 비틀며 건물주님, 거기 이상해요. 하며 묘한 신음소리를 흘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침실을 울리며 도진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도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고 그의 굵은 힘줄이 솟은 손등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각도 탓에 셔츠 안쪽 깊숙한 곳까지 보일 듯 말 듯 했고 도진은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고통을 느끼며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지금 부처님 뺨치게 참고 있거든. 이라며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치료를 마친 도진이 소파에서 자려고 일어서자 천둥 소리에 놀란 서연이 가지 마요. 무서워요. 라며 도진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다. 중심을 잃은 도진이 침대 위로 쓰러지듯 넘어지며 서연의 위로 겹쳐졌고 두 사람의 몸은 빈틈없이 밀착되었으며 얇은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서연의 말랑하고 뜨거운 가슴이 도진의 단단한 가슴팍에 닿자 도진의 억눌러왔던 본능이 폭발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도진의 바지 앞섬이 서연의 허벅지에 닿으며 딱딱하고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고 서연은 놀란 토끼 눈을 뜬 채 굳어버렸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귓가에 대고 이러면 내가 못 참는다고 했잖아. 라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의 뜨거운 것이 서연의 다리 사이를 묵직하게 압박해왔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키고 싶은 욕망과 싸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의 풀린 눈동자와 붉은 입술이 그를 유혹하듯 눈앞에 있었지만 술 취한 여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마지막 이성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결국 도진은 젠장. 이라고 욕을 짓씹으며 서연의 옆으로 털썩 누워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는 것으로 타협했다. 하지만 서연이 잠결에 도진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리고 품을 파고들 때마다 도진의 분신은 진정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빳빳하게 성을 내며 그를 고문했다. 도진은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고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며 터질 듯한 하반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침대 위에는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밤새도록 흐르며 두 사람의 첫 동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야수의 인내심 테스트가 되어버렸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서연은 하고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의 다리 사이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딱딱한 무언가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아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비몽사몽간에 고개를 든 서연은 바로 코앞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도진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1차로 경악했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이불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아침의 텐트를 목격하고 2차로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게 뭐야? 서연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려다 침대 헤드에 머리를 쿵 찧었고 그 소란에 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부스스 눈을 떴다. 도진은 잠긴 목소리로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소리를 질러. 내 고막 터지겠다. 라고 투덜거렸지만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진의 하반신을 가리키며 저거.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라며 얼굴이 불타오르듯 빨개졌다. 도진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서연을 응시했다. 왜긴. 밤새 누가 내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비벼대는 통에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그렇지. 도진이 억울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자 셔츠 단추 사이로 탄탄한 복근이 꿈틀거렸고 성난 그곳은 더욱 존재감을 과시했다. 책임져. 너 때문에 기능 고장 날 뻔했으니까. 도진의 적반하장 공격에 서연은 억울함에 팔짝 뛰며 거짓말. 제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저는 얌전히 자는 편이거든요. 라고 발뺌했지만 도진은 피식 웃으며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곁에 다시 눕혔다. 순식간에 다시 도진의 품에 갇힌 서연은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자 얼음처럼 굳어버렸으며 기억 안 나? 차 안에서 내 손바닥 핥으면서 더 해달라고 한 거. 침대에서 나 안아준 거. 도진이 서연의 귓가에 나지막이 팩트를 폭격하자 서연의 머릿속에 지난밤의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건물주님 손 시원해. 하며 혀를 내밀던 자신 가지 마요 하며 그를 끌어안던 기억들이 떠오르자 서연은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아,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니에요. 꿈꾸신 거예요. 서연이 얼굴을 감싸 쥐고 현실을 부정하자 도진은 서연의 손을 치우고 그 위로 올라타며 그윽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럼 지금 다시 확인해 볼까? 꿈인지 아닌지. 도진의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고 아침부터 심장이 터질 듯한 텐션이 침대를 장악했다. 키스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 서연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도진의 가슴팍을 힘껏 밀쳐냈다. 아, 안 돼요.
저 씻지도 않았고. 옷도. 깍. 밀려난 서연이 침대 밖으로 도망치려다 자신이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다. 제 옷 어디 있어요? 울상이 된 서연에게 도지는 턱으로 건조기를 가리키며 다 말려놨어. 서비스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리 알아. 라고 짓궂게 대꾸했다. 서연은 베개로 엉덩이를 가린 채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건조기 쪽으로 후다닥 도망쳤고 헐렁한 셔츠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하얀 다리와 당황한 뒷모습을 보며 도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밤새 시달린 피곤함보다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을 간지리는 아침이었다. 아침 소동이 진정된 후 서연은 퉁퉁 부은 발목을 이끌고 이제 친구 집에 갈래요. 친한 친구 집에서 같이 살기로 예정돼 있었다. 여기서 패 끼칠 수 없어요. 라며 짐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도지는 현관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팔짱을 꼈다. 누구 마음대로. 그 다리로 계단 내려가다가 또 구르면 그땐 내 건물 복도에 피 칠갑할 일 있어. 도지는 서연의 핸드폰을 빼서 소파 멀리 던져버리며 선언했다. 다 나아서 두 발로 멀쩡히 걸을 때까지 감금이야. 도망가다 걸리면 위약금 10억 알겠어? 서연이 무슨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라고 반발했지만 도지는 들은 채도 않고 서연을 다시 침대에 눕혀버렸다. 조용히 하고 요양이나 해. 갑이 까라면 까는 거야. 말은 험하게 했지만 도지는 서연이 불편하지 않게 등 뒤에 쿠션을 2개나 받쳐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라면 배달을 시키거나 셰프를 불렀을 도진이 웬일로 부엌에서 우당탕거리는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야, 죽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해? 한강이 됐잖아. 도진은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전복죽을 끓인다며 최고급 전복을 통째로 냄비에 때려 넣고 있었다.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냥 시켜 먹죠? 부엌 다 태우실 것 같은데. 라고 말렸지만 도지는 시끄러워. 내 정성이 들어간 명품 죽이야. 남기면 죽어. 라며 고집을 피웠다. 1시간의 사투 끝에 도진이 가져온 것은 숯덩이가 된 전복과 불어 터진 밥알이 섞인 정체불명의 요리였다. 도진은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숟가락을 서연의 입에 들이밀었다. 먹어봐. 기절할 맛일 거다. 서연은 도진의 강요에 못 이겨 죽을 한 입 삼켰다. 짜고 비리고 밥알은 덜 익어 딱딱했다. 서연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도진이 눈을 반짝이며 어때? 미슐랭급이지? 라고 묻는 통에 차마 뱉을 수가 없었다. 정말 독창적인 맛이네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서연이 영혼 없는 칭찬을 하자 도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직접 호호 불어 계속해서 서연의 입에 죽을 날랐다. 많이 먹어. 그래야 빨리 낫지. 너 안 나으면 내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해야 하잖아. 귀찮아 죽겠어. 말은 투덜거렸지만 도지는 서연이 입을 오물거릴 때마다 입가에 묻은 밥풀을 엄지로 무심하게 닦아주었고 그 손길이 지나치게 다정해서 서연은 맛없는 죽을 꿀떡꿀떡 삼킬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른한 오후 도지는 서연이 심심해할까봐 평소엔 보지도 않는 로맨스 드라마를 틀어놓고 옆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껍질보다 살이 더 많이 잘려나가는 엉터리 깎기 실력이었지만 도지는 삐뚤빼뚤한 토끼 모양 사과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뿌듯해했다. 야, 근데 저 남주인공 별로지 않냐? 나보다 키도 작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드라마 속 남주를 질투하며 툴툴거리는 도진을 보며 서연은 피식 웃음이 터졌다. 건물주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됐죠?
서연의 빈말에도 도진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도진은 짐짓 거만한 척하며 서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고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앉아 도란도란 TV를 보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평온한 오후를 보냈다. 갑과 을의 관계라기엔 너무나 달콤하고 간호라기엔 설렘이 가득한 펜트하우스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발목을 다친 지 3일째, 이제 서연과 도진의 동거는 제법 손발이 맞는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서연이 머리를 못 감아 찝찝해하자 도진은 으이구 손 많이 가는 여자야. 라고 투덜대면서도 욕실 의자에 그녀를 앉히고 직접 샤워기를 들었다. 도진의 투박한 손가락이 서연의 두피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했고 서연이야. 거품 눈에 들어갔어요. 라고 엄살을 피우면 도진이 허둥지둥 수건으로 닦아주며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미용실 원장이냐? 라고 꽥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샴푸 향기 가득한 욕실에서 서로를 챙겨주는 두 사람의 입가에는 장난스런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 도진은 이제 익숙하게 서연 앞에 등을 내밀었다. 엎혀. 택시비는 외상이다. 서연이 도진의 넓은 등판에 매달려 목을 끌어안자 도진은 그녀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어우, 며칠 새에 살쪘냐? 쌀가마니가 따로 없네. 도진의 놀림에 서연이 등짝을 찰싹 때리며 내려줘요. 기어갈 거니까. 라고 발버둥 쳤지만 도진은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도진의 등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샴푸 냄새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진 역시 등 뒤에 맞닿은 서연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침실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침대에 눕혀준 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발목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내일부턴 알바 다시 갈게요. 그 말에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며칠간의 시끌벅적하고 달콤했던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도진은 애써 태어난 척 이불을 턱끝까지 덮어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시든가. 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자겠네. 불을 끄고 돌아누운 도진이었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말똥말똥했다. 보내기 싫다. 처음으로 느낀 낯선 감정이 도진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에서는 한바탕 출근 전쟁이 벌어졌다. 유니폼을 챙겨 입은 서연이 신발을 신으려 하자 도진이 신발장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었다. 비켜주세요. 저 진짜 늦었어요. 서연이 발을 동동 구르며 사정했지만 도진은 단호박이었다. 안 돼. 의사 면허도 없는 내가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가서 일하다가 발목 또 도지면? 그땐 내 등골 빼먹으려고. 도진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실 걱정되기도 했지만 며칠간 붙어 있다가 서연이 없는 텅 빈 집이 싫은 마음이 더 컸다. 서연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제자리에서 콩콩 뛰어 보이며 소리쳤다.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주님이 월세 깎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출근을 막아요? 저 돈 벌어야 한다고요. 돈 얘기에 도진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틈을 타 서연은 도진의 팔 밑으로 쏙 빠져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은 시켜 드세요. 서연이 후다닥 사라지자 도진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허탈해했다. 저게 진짜. 누구는 걱정돼서 잠도 못 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냐? 아주 돈독이 올랐어, 돈독이. 혼자 남겨진 도진은 넓은 거실 소파에 누워 뒹굴거렸지만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5분마다 시계를 보던 도진은 결국 벌떡 일어났다. 아우, 배고파서 못 참겠네. 커피나 마시러 가야지. 절대 걔 보러 가는 거 아니야. 혼잣말로 되도 않는 변명을 중얼거린 도진은 선글라스까지 챙겨 쓰고 서연이 일하는 카페로 향했다. 명분은 임차인 근태 확인이었지만 발걸음은 누구보다 급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발견한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가려던 찰나 그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서연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가진 훈남 점장이 서연의 옆에 딱 붙어서 그녀의 앞치마 끈을 고쳐 매주고 있었다. 서연 씨, 아직 발목 안 좋다며. 무리하지 마요. 점장이 다정하게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자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감사해요, 점장님. 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그 꼴을 본 도진의 눈에서 시퍼런 질투의 불꽃이 튀었다. 저 자식이 지금 어딜 만져? 웃어? 나한텐 바락바락 대들더니 딴 놈한텐 천사표야? 이성이 끊어진 도진은 거칠게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온 건물주의 등장이었다. 도진이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도진은 서연과 점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며 점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불쾌한 눈빛을 쏘아댔다. 주문. 아메리카노 한 잔. 물은 에비앙으로 쓰고 얼음은 가거름 말고 갈아서. 못하겠으면 비키고 예 시켜. 도진의 말도 안 되는 진상 주문에 점장이 당황하며 손님, 물은 정해져 있어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도진은 말을 툭 끊었다. 아, 말 맞네. 사장이면 손님 니즈 파악부터 하시지. 그리고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요. 일하러 왔지 연애하러 왔나? 왜 남의 집 귀한 일꾼 어깨를 주물러? 서연이 기겁하며 도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건물주님, 여기서 왜 이러세요? 제발 좀 가세요. 하지만 도진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척 걸치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가긴 어딜 가? 내 감시 하에 일한다고 했잖아. 너 내가 안 볼 때 딴짓 하나 안 하나 지켜보러 온 거야. 그때 점장이 정색하며 나섰다. 저기요, 손님. 서연 씨랑 무슨 사이신데 이러십니까?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점장의 말에 도진이 코웃음을 치며 선글라스를 벗어던졌다. 그 강렬한 눈빛에 점장이 움찔했다. 무슨 사이? 나? 얘 빚쟁이다, 왜? 얘가 나한테 갚을 돈이 산더미라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하는데 당신이 작업 건다고 시간 뺐으면 내가 손해거든. 도진이 뻔뻔하게 대꾸하자 카페 안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빚 갚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서연이 울먹이자 도진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게다가 점장이 서연을 달래주려 손을 뻗자 도진의 이성이 뚝 끊어졌다. 탁! 도진이 점장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안 되겠다. 이딴 데서 일 못해. 너 오늘부로 해고야. 도진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던졌다. 이거면 오늘 일당이랑 위약금 충분하지. 얘 데려갑니다. 서연이 아니 잠깐만요.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도진은 그녀를 질질 끌고 카페 밖으로 나왔다. 씩씩대며 앞장서는 도진의 등판은 화가 나 보였지만 맞잡은 손은 서연이 아프지 않게 힘 조절을 하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서연과 질투에 눈먼 도진,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거리를 메웠다. 도진의 손에 이끌려 카페 골목을 빠져나온 서연은 씩씩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거 나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남의 일터를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떡해요?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막막한데 그나마 사정 봐주던 알바 자리까지 잃었으니 앞이 캄캄했다. 이제 어쩔 거예요? 건물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저기서 잘리면 당장 월세는 무슨 수로 내냐고요. 서연이 악을 쓰며 대들자 도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고. 그깟 푼돈 내가 준다고 했잖아. 도진의 고함에 서연이 잠시 멈칫했다. 도진은 붉어진 얼굴로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렸다. 나는 내가 거기서 딴 놈한테 실실 웃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미치겠단 말이야. 왜 나한텐 죽을 상 쓰면서 그 자식한텐 웃어? 왜 그 자식이 내 몸에 손대게 놔두냐고. 도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명백한 질투이자 고백이었다. 서연은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천하의 아나무인 도진이 고작 질투 때문에 그런 난동을 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엄한 놈한테 웃음 팔지 말고. 그냥 내 옆에 있어. 도진은 진지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다시 조심스럽게 잡으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내 전속 비서 해. 월급 3배 줄게. 아니 5배.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니 다 갚아도 계속. 서연이 지금 장난하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장난 아니야. 업무 내용은 간단해. 내 눈앞에 24시간 붙어 있기. 나만 보고 웃기. 다른 놈이랑 말 섞지 않기. 그거면 돼. 파격적인 제안, 아니 사실상 족쇄나 다름없는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도진의 그 이기적인 제안이 싫지 않았다. 도진의 강렬한 눈빛 속에 담긴 소유욕이 자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도진은 대답 없는 서연을 보며 초조해하다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싫으면 다시 그 카페로 가든가. 단 가는 순간 내가 그 건물 사버려서 그 점장놈 평생 백수로 만들 거야. 선택해. 협박을 가장한 애원. 서연은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 전속 비서. 대신 월급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두 사람의 계약이 단순한 갑을 관계에서 소유와 구속의 연애 계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도진은 서연을 태우고 다짜고짜 명품관 VIP 룸으로 직행했다. 어리둥절한 서연을 소파에 앉힌 도진은 매니저에게 손짓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내 비서로서 격 떨어지지 않게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 서연이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며 미쳤어요? 옷 한 벌이 무슨 내 보증금보다 비싸요. 라고 속삭였지만 도진은 조용히 해. 이것도 다 업무의 연장이야.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닐 셈이야? 라며 그녀를 탈의실로 밀어넣었다. 곧이어 서연의 패션쇼가 시작되었다. 서연이 커튼을 걷고 나올 때마다 도진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졌다. 탈락. 너무 촌스러워. 탈락. 치마가 너무 짧아. 누구 눈요기 시켜줄 일 있어? 탈락. 등이 너무 파였잖아. 딴 놈들이 쳐다보는 거 싫다니까?
도진은 팔짱을 낀 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사실 속마음은 달랐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드러나는 서연의 숨겨진 라인과 미모의 침을 꿀꺽 삼키며 다른 놈들이 볼까봐 꽁꽁 싸매게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단정하면서도 몸매를 우아하게 살려주는 아이보리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나왔을 때 도진은 고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평소에 헐렁한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뒤에 숨겨져 있던 서연의 청순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가 폭발한 것이다. 도진은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들을 돌렸다. 그나마 이게 제일 봐줄 만하네. 사람 꼴은 갖췄어. 도진의 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이 거울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자 도진은 매니저에게 카드를 내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걸로 하고. 아까 입어본 것들 중에 짧고 파인 것 빼고 나머지도 다 포장해. 구두랑 가방도 이 옷에 맞는 걸로 싹 다. 서연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자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대고 으르렁거리듯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 너 예쁘라고 사주는 거 아니니까. 내 옆에 세워뒀을 때 쪽팔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딱 내 옆에만 붙어 있어. 알겠어? 퉁명스러운 말투와 달리 서연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도진의 최고급 세단이 회사 정문에 멈춰 서고 도진이 먼저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어제 산 아이보리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찰랑이며 내리는 서연의 모습은 여신 그 자체였다. 대박, 누구야? 모델이야? 대표님 차에서 내리는데? 애인인가 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허리에 손을 얹어 에스코트하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서연은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귓가에 고개 들어. 내 비서가 어디 가서 기죽는 거 딱 질색이야. 라고 속삭이며 당당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비서실에 도착하자 실장이 서연을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이분은 어느 부서로 발령내면 될까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는 아직.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딱 잘라 말했다. 인사팀 거칠 필요 없어. 내 직속 수석 비서니까. 자리는 여기. 도진이 가리킨 곳은 자신의 거대한 집무용 책상 바로 앞,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작은 테이블이었다. 네. 대표님 방 안에서 같이 근무하라고요? 서연이 경악했지만 도진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내 감시하에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결제 서류 볼 때 너는 내 얼굴 봐. 그게 업무야. 그때 눈치 없는 부장이 결제 서류를 한 아름 들고 들어와 서연에게 넘기려 했다. 신입 비서님이신가? 온 김에 이것 좀 복사하고 커피 좀 타와요. 서연이 얼결에 서류를 받으려 하자 도진이 번개처럼 서류를 가로채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부장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김 부장, 지금 내 사람한테 자빌시켰어? 이 사람은 나만 시킬 수 있어. 커피도 내가 타달라고. 할 때만 타는 거고 복사도 내 것만 해. 감히 누구 맘대로 명령질이야? 부장이 사색이 되어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도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서연을 보며 씩 웃었다. 봤지? 이 회사에서 너 건드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어깨 펴. 서연은 도진의 막무가내 행동에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론 자신을 지켜주려는 그의 유치한 권력 행사가 든든하고 설렜다.
건물주님. 아니, 대표님 성격 진짜 파탄이네요. 서연이 피식 웃자 도진은 턱을 괴고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칭찬으로 들을게. 자, 이제 업무 시작해. 나 쳐다봐. 1분이라도 딴 데 보면 월급 간다.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달콤한 오피스 라이프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오전 근무 시간 내내 대표실에서는 인터폰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서연이 비서 업무 매뉴얼을 열심히 읽으려 하면 1분도 안 돼서 도진의 호출이 울렸다. 야, 들어와 봐. 서연이 후다닥 뛰어들어가면 도진은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 심심해.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거나. 저기 화분 잎사귀가 삐뚤어진 것 같지 않냐? 가서 좀 닦아. 같은 말도 안 되는 잡무를 시켰다. 서연이 참다 못해 대표님, 저 업무 파악 중이거든요. 자꾸 부르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였지만 도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내 업무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야. 그 딱딱한 종이 쪼가리 말고 내 얼굴을 보라고. 내 얼굴이 복지야.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직원들이 찾아왔다. 서연 씨, 환영회 겸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맛집 예약해뒀어요. 서연이 반가운 마음에 어머 정말요? 좋아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진이 튀어나왔다. 누구 맘대로? 이 사람은 나랑 선약 있어. 점심 회식 금지야. 도진이 서연의 팔을 낚아채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자 문 밖에 남겨진 직원들은 와. 대표님 독점욕 장난 아니다. 하며 혀를 내두르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직원들이랑 친해져야 일도 배우죠. 왕따 만드실 거예요? 서연이 입을 삐죽거리자 도진은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널 왕따 시켜? 시끄럽고 밥이나 시켜. 뭐 먹고 싶어? 호텔 뷔페 불러줘? 서연은 도진의 낭비벽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됐거든요. 비도 오는데 짜장면이나 시켜주세요. 탕수육도요. 군만두 서비스 꼭 챙기고요. 도진은 내 집무실에서 춘장 냄새를 풍기겠다고 하며 기겁했지만 서연이 싫으면 말아요. 나가서 먹고 올 테니까. 라고 협박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비싼 수화기를 들어 중국집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대표실 바닥에 신문지가 깔리고 짜장면 파티가 벌어졌다. 도진은 이런 비위생적인 음식을 일하면서도 서연이 비벼준 짜장면을 후루룩 소리내어 폭풍 흡입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별미네. 도진이 입가에 시커먼 소스를 잔뜩 묻힌 채 오물거리자 서연이 풋 웃음을 터뜨리며 티슈를 뽑아 그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천천히 좀 드세요. 애도 아니고. 서연의 하얀 손이 도진의 입술을 스치는 순간 도진의 눈빛이 깊어지며 서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야, 너 입술에도 묻었어. 도진의 엄지가 서연의 입술을 닦아내듯 느릿하게 문질렀고 짜장면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는 음식 냄새보다 더 진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텅 빈 사무실에는 오직 도진과 서연 두 사람뿐이었다.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엑셀 파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아, 이 수식이 왜 자꾸 에러가 나지? 서연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도진이 혀를 찢찢 찼다.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비켜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도진은 의자를 가져오는 대신 서연이 앉아있는 의자 등받이 뒤로 다가와 몸을 숙였다. 도진의 왼손은 서연의 의자 팔걸이를 짚어
그녀를 가두는 모양새가 되었고 오른손은 서연의 손 위에 겹쳐 마우스를 잡았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울리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단단한 가슴팍이 서연의 등 뒤에 닿을 듯 말 듯 밀착되었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숨결이 서연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이도진이 것은 명백한 백허그였다. 네. 대표님,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서연이 얼굴이 빨개져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까이서 봐야 잘 보이지. 집중 안 해? 딴 생각하면 월급 간다. 도진은 짐짓 엄한 척했지만 사실 그 역시 모니터 속의 숫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서연의 작은 어깨와 은은하게 풍기는 샹푸 향기에 취해 마우스를 잡은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다. 도진의 턱이 서연의 어깨에 살짝 닿았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쿵쿵 울려 퍼졌다. 이거 봐. 너 손 떨고 있잖아. 내가 잡아먹냐? 도진이 피식 웃으며 마우스를 잡은 서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서연은 도진의 온기가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기분에 정신이 혼미했다. 아니, 대표님이 자꾸 귀에다가 바람을 부니까. 서연이 고개를 살짝 돌려 항의하려는 순간 도진도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의 코끝이 스칠 듯 마주보게 되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추는 어둠 속 도진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바람만 부는 걸 다행으로 알아. 확 물어버리기 전에. 도진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서연은 숨을 멈췄고 사무실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야근을 핑계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던 사무실의 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일은 내일 해.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아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라디오 소리조차 방해될 만큼 적막한 공간에서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도진의 뜨거운 시선이 조수석의 서연을 집요하게 훑었고 서연 역시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며 거친 심장 박동을 진정시켜야 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도진의 인내심도 끊어졌다. 그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서연을 현관 벽으로 밀어붙였다. 야, 나 오늘 너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도진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서연의 입술을 삼켰다. 지금까지의 장난스러운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뜨겁고 농밀한 키스였다. 서연이 도진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화답하자 도진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아 올려 그녀를 안아들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진 틈으로 가쁜 숨소리가 섞여들었다. 도망가지 마.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침실로 들어온 도진은 서연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다급하게 눕혔다.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그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너 아주 많이 괴롭힐 거거든. 도진의 장난 섞인 협박에 서연은 피식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봐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요, 건물주님. 그 도발적인 한마디가 도진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도진의 뜨거운 입술이 서연의 목선을 타고 내려오자 서연의 입에서 참지 못한 탄성이 흘러나왔으며
셔츠 단추가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서로의 맨살이 맞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갔다.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사랑해. 진짜 미치게 사랑해, 서연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서연은 도진의 넓은 등판을 꽉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창밖의 달빛마저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갑과 을의 계약서는 불타 없어지고 오직 연인으로서의 맹세만이 몸으로 새겨지는 밤이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킹사이즈 침대 위에 두 사람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서연이 부스스 눈을 떴을 때 도진은 이미 팔로 머리를 받친 채 모로 누워 그녀를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기운이 가득한 그러나 어젯밤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끈적한 눈빛이었다. 잘 잤냐? 난 너 잠버릇이 고약해서 한숨도 못 잤다. 내 팔이 내 베개야? 도진의 투덜거림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진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아 다시 침대로 무너뜨렸다. 아, 출근해야죠. 나 줘요. 서연이 웅얼거리며 밀어냈지만 도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헝클어진 서연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쇄골 여기저기에 찍힌 붉은 자국들을 만족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출근은 무슨? 사장이 여기 누워있는데. 그리고 이 꼴로 어딜 나가려고? 도진이 거울을 가리키자 서연은 자신의 목과 어깨를 수놓은 붉은 흔적들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어머, 이게 뭐야? 미쳤어요? 다 보이는 데다 이러면 어떡해요? 서연이 울상을 지으며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려 하자 도진은 짓궂게 웃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왜? 누가 봐도 이도진 거라고 딱지 붙여놓은 건데. 아주 흡족해. 지워지면 또 찍어야지. 도진의 뜨거운 입술이 다시금 서연의 목덜미를 찾아들었고 예민한 살결에 닿는 까슬한 수염의 감촉에 서연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잠깐만요. 진짜 안 돼요. 말은 거부했지만 서연의 손은 어느새 도진의 넓은 등판을 더듬고 있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제는 더 해달라고 매달리더니. 도진이 서연의 귓불을 잘근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서연은 부끄러움과 흥분에 숨이 가빠졌다. 도진의 손이 서연의 얇은 잠옷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고 서로의 체온이 맞닿자 아침의 나른함은 순식간에 뜨거운 욕망으로 바뀌었다. 오늘 아무데도 못 가. 전화기 꺼놔. 배고프면 침대에서 먹여줄 테니까. 도진의 선전포고와 함께 두 사람은 다시금 하얀 시트 위에서 한 몸처럼 뒤엉켰다. 햇살보다 뜨거운 사랑이 방 안가득 차오르는 완벽한 연인들의 아침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욕조안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도진과 서연은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물기에 젖어 더 투명해진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따뜻하다. 서연이 도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자 도진은 그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 충분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 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하얀 침대 위로 함께 쓰러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장난기는 사라지고 오직 깊은 애정만이 가득했다. 도진이 서연의 손을 깍지 껴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서연은 대답 대신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포개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방 안은 연인들의 뜨거운 숨결과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 채워졌다. 빈틈없이 서로를 끌어안은 그들에게선 더 이상 갑과 을이, 거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른해진 도진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짝이는 반지였다. 도진은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계약 갱신하자. 이번엔 종신 계약이야. 기간은 평생, 중도 해지 불가. 위약금은 내 평생을 나한테 바치는 거.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평생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기. 어기면 국물도 없어요. 도진은 서연의 이마에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하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하, 건방진 을 같으니라고.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한다.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쏟아져 내렸다. 티격태격하던 건물주와 세입자로 만나 이제는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완벽한 반쪽이 된 두 사람. 도진과 서연은 서로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